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제 알고리즘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최근에 제가 히티드 라이벌리라는 캐나다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관련 영상이 정말 쏟아지는 거예요. 뭐 그 드라마 밈은 뭐 당연하고 뭐 배우 인터뷰, 그리고 그 작품이 최근에 캐나다 드라마 어워드 16관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또 상까지 받았으니까 그 어워드 영상까지 해가지고 정말 막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현실에서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이 드라마 얘기를 꺼냈더니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휴대폰 안에서는요, 정말 전 세계가 그 드라마 이야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문득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로벌 히트 드라마라는 게 진짜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걸 보고 다음 날은 막 친구들이랑 그 드라마 얘기를 했어요. 모두 라떼 시절 살짝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프렌즈, 뭐 섹스앤더시티 같은 요런 드라마들 당시 레전드 드라마였고, 정말 이 드라마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같은 도시에 살아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취향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화 안에서 영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네, 예전에는 TV라는 거대한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방송을 받고 또 같은 연예인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 국민 가수, 국민 드라마 같은 그런 말이 진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알고리즘이 바꿔놓은 게 뭐냐면 각자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러닝 콘텐츠만 끊임없이 보고요. 누군가는 케이팝 콘텐츠만 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강아지 입양 콘텐츠만 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작은 TV를 가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뉴스레터,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팟캐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를 만들고 또 각자 그 비슷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팔로워가 수백만인 계정보다 팔로워가 1000에서 3000인 그런 계정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제품 리뷰를 훨씬 더 진지하게 읽게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오히려 더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느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막 500만인 대형 인플루언서의 광고보다 팔로워 5,000명 정도 되는 스킨케어 덕후의 리뷰가 실제 구매 전환율은 더 높대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팔로워 100만 명짜리 한 명보다 팔로워 5,000명짜리 20명에게 마케팅 예산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마케팅 현상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영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예술가가 있어서 이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모셔볼 예술가는 앤디 워홀 선배님입니다. 박수! 네, 우리 앤디 워홀 선배님 정말 팝아트의 아이콘이고 뭐 캠벨 슈프캔, 마릴린 monroe 뭐 실크 스크린 같은 걸로 워낙 유명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는 게 예술에서 다룰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뻔하게 이야기가 흘러갈까 봐. 근데 오늘은 이 팝아트 작가로서 앤디 워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개념을 가지고 이 앤디 워홀 선배님을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앤디 워홀 선배님께서 하신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미래에는 누구나 15분 동안 유명해질 것이다. 이 말을 한 게 196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그 배경을 보면은 TV가 대중의 일상을 장악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스타가 브라운관 너머로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입니다. 이때 선배님은 언젠가는 누구나 유명해지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완전히 현실이 됐죠. 근데 선배님의 작업에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더 팩토리입니다. 선배님이 운영한 스튜디오 더 팩토리인데 그 안에서는 단순히 실크 스크린 판화가 공장처럼 찍혀 나온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취향 공동체라고 봐도 무관한데요. 다양한 아티스트, 뭐 배우, 모델, 퀴어, 뭐 그 당시에는 뭔가 약간 좀 주류에서 벗어나 보이는 사람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특정한 취향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들만의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이 팩토리 자체가 이미 일종의 취향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열린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 팩토리에 속한다는 게 어떤 특정한 코드를 공유한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앤디 워홀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감수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배님은 누구나 유명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예언한 동시에 또 취향 공동체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외롭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가 사람을 고립시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감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뭔가 제 인스타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되게 막 나만 되게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흔히 포모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현대인이 정말로 더 외로워진 걸까? 아니면 이것 또한 현대 이 사회가 만들어낸 외로움의 어떤 현상을 내가 학습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인류 역사상 인간은 막 완전히 연결된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람은 늘 외로웠고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소외는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은 알고리즘이 타인의 삶과 행복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가 가능하게 됐을 뿐이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분명 사람을 고립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연결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게 예술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이었으면은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어디서 찾았겠어요? 못 찾죠. 근데 제가 이 사는 게 예술 팟캐스트를 통해서 예술과 삶이, 그러니까 예술과 일상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또 믿고, 또 어떤 개념을 봤을 때 그냥 넘기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과 제가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는 우리가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서 연결될 수 있는 건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처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고립된 인간인 동시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방식으로 연결된 인간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는 게 예술을 통해서 그 연결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팔로워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 예전의 영향력,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닿느냐. 그러니까 꼭대기에 스타가 있고 아래에 대중이 있고 그러니까 영향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뭐 방송국을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잡지사 같은 곳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닿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에게 닿느냐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팔로워 3,000명이지만 특정 브랜드의 빈티지 가구만 모으는 계정도 있고, 뭐 팔로워가 1,000명도 안 되지만 클래식 음반 리뷰만 올리는 그런 계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중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랑 비슷하고 뭐 좀 비슷하고 같은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세계 안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진짜 영향력이 됩니다. 워월 선배님이 15분 동안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대중 앞에 서는 그 15분의 시간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지금은 근데 완전 다르죠. 15분의 유명세가 아니라 자기 세계를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 취향에 솔직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취향의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랑보다 누군가의 세계를 깊게 바꿔놓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는 현상을 앤디 워홀 선배님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대략 정리해보면은 영향력이 숫자가 아닌 신뢰로 그리고 대중이 아닌 취향 공동체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의 근황을 좀 이 엔딩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위액트라는 센터에서 구조견을 데려왔는데요. 뭐 저도 이제 구조견은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있어요. 근데 좀 친해지면은 이 사는 게 예술에도 종종 얼굴 가끔 비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한번 써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점점 약간 멋을 부리고 있는, 깔롱을 부리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떠드는 것이 사실 상당히 민망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 유튜브를 하는 분들 정말 끼가 많은 분들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늘 봐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늘 여러분의 사유를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